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여기까지만 하면은 또 이제 우리 아시아 전부 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서남아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도 부르는 그쪽 지역과 거의 말이 통하고 아니면은 뭐 아랍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쪽 지역에도 나라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뭐 또 뭐가 있었지? 어쨌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별로 또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기후 같은 경우는 이 서남아시아 지역은 보통 이 건조한 기후가 보통 나타나는 편이고 건조에다가 일부 지중해성 기후가 좀 나타나는 지역도 있어. 그래서 이 지역에서 건조하고 조금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이런 곳에서는 보통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동물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르는 유목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사막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을 뭐라고 부르지? 그치? 오아시스라고 부르지. 그래서 오아시스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오아시스를 바탕으로 그 오아시스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대추야자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관계농업이라고 하지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이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는 무엇보다도 이슬람교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유대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나라가 있으니까 유대교가 발전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동 지역에도 크리스트교가 꽤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 이슬람교는 크게 두 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어. 이거를 우리는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니파 같은 경우가 다수파. 이슬람교도가 10명이면은 8명에서 9명은 수니파를 믿는 사람들. 시아파 같은 경우가 소수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수니파로 대표되는 국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니파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시아파의 대표 국가는 이제 이란 뭐 이런 국가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은 종교니까 되게 사이좋게 지낼 것 같지만 사실상 수니파와 시아파는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랍인이 아니야.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는 다른 인종이고 또 페르시아어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야. 그 다음에 유대교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서남아시아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 하면은 대표적으로 레바논이라는 국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남아시아 모두가 다 이제 이슬람교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 있고 특히나 이 서남아시아 지역이 이슬람교, 유대교, 크리스트교 모든 종교가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당연하게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는 갈등 이런 문제들이지. 그래서 갈등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이제 민족 갈등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종교 갈등 아니면은 IS라는 거 들어봤지? 이 IS라는 집단이 또 최근에 이 지역에 어떤 정세 같은 것을 좀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좀 오래된 갈등으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혼자 유대교를 믿는 지역과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갈등도 이게 딱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나머지 중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특히 같은 땅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대립을 하는 관계에 서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또 뭐 어떤 다른 외부 지역에서 침략을 해오는 최근은 아니지만 이라크 전쟁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어떤 그런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야기할 자원과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여기서 많이 나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자원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많이 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는 현대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이 제품을 확보하고 아니면은 가격을 올려서 팔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팔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좀 심각해지는 이런 사태들이 많이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언젠가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고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갈 이유를 대비해갖고 이제 다양한 어떤 석유가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든지 아니면 카타르의 도하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새롭게 석유나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삶의 계획 아니면은 미래의 생존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민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랍 계열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 나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튀르크계 민족들이 살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계 민족들이 살고 있는 등 좀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편이라고 해. 그래서 일단 우리 이쪽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할게. 이제 우리 다 왔어. 마지막 아시아의 마지막. 그래서 아시아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마지막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시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키워드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보면 일단 나라 이름과 관련된 건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선생님이 이제 카우토타키 이렇게 외웠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래서 나라 이름이 전부 무엇 스탄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왜 나라 이름이 다 스탄인가 라고 궁금해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 스탄이 페르시아어인가? 그 언어도 누구의 땅 누구누구의 땅 하면은 결국 이 개념이 커지면 무엇의 국가 뭐 이런 뜻이 된다네. 그래서 무슨 스탄이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낯선 이름처럼 보여도 또 이제 그냥 생각해보면은 무슨 나라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게 큰 뜻은 아니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기후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건조한 편이고 내륙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들은 대부분 내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건조함의 정도가 좀 심한 편이라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는 결국 여기서도 유목이나 아니면 비가 조금 오는 곳에서 밀농사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이제 비옥한 지역에서는 목화 재배 요 정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바다 혹은 호수 카스피해라는 게 있어. 이 카스피해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였어. 왜 그러냐면은 카스피해 안에 많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야. 그런데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게 되면은 나라별로 카스피해에 접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많거나 적거나 다르겠지. 그래서 바다라면은 접한 부분이 많은 나라는 더 많은 자원을 우리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반면에 카스피해가
호수라면은 여기 카스피해에 붙어있는 나라가 5나라거든. 이 5나라가 공평하게 카스피해에서 나오는 석유 자원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많이 붙어있는 나라들은 카스피해는 바다야 라고 얘기를 할 테고, 땅이 적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카스피해는 호수야 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 갈등이 거의 10년 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갈등 지역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역에 이제 또 무슨 해 하면은 여기에 이제 과연 아랄해라고 하는 또 이제 이곳은 카스피해와 다르게 너무 많이 물을 끌어다 써가지고 거의 이제 말라버린 환경 오염의 사례로 자주 드는 그런 또 호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면은 같이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쪽 무슨 스탄 나라들도 대부분 이제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 많은 편이고,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지역.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양과 서양을 서로 교역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유목이나 밀이나 목화 같은 것들이 이 지역의 주요 농업이구나라고 알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조차도 좀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해서 크게 이렇게 나라별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짧아질 것 같아서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혹시 그래도 우리 5개 혹은 여기 아프가니스탄까지 더해서 6개 국가들 중에서 더 알고 싶거나 더 수업을 듣고 싶은 국가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면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업로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우리 마침내 동북아시아에서 시작한 아시아의 여정, 여기 중앙아시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어.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아메리카 지역으로 같이 떠나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안녕.